베이징대하고 듀크대, 에든버러대. 그다지 천재성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 학생을 상위 1%로 만들어주고 세계 10위권 대학에 3개나 합격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뭐였냐면,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교육을 돕고 있는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입니다. 네, 저희 센터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세계 10위권 대학에 동시 3곳을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베이징대하고 듀크대, 에든버러대.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센터에 왔었어요. 학원을 안 다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였고, 그다지 천재성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근데 저희 센터에 온 이유가 혼자 공부를 하니까 아빠가 이 공부법을 배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온 친구였었어요. 이 친구는 그렇게 막 영재성 이런 건 없었지만 뭐가 달랐냐면,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대로 그것을 기억했다가 보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성장 곡선이 정말 빨랐어요. 6학년 때 들어와서 중학교 1학년까지 저희 센터에서 국제학교를 준비해서 해외국제학교로 중2 때 합격을 한 친구예요. 그 학생에게 저희가 가르쳐줬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핵심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이 안 든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핵심파,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이 방법, 이것을 먼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요약 정리를 하고 난 뒤에는 발표까지 항상 시켰기 때문에 이 글쓰기 능력하고 이 말하기 능력이 점점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해외 대학은 스피치나 또 글쓰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국제학교에 면접을 봤을 때 정말 잘 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학생을 상위 1%로 만들어주고 세계 10위권 대학에 3개나 합격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뭐였냐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었던 거죠.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잘 나오다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진 애들 대부분 보면 배우려는 자세나 이 배우려는 이 방법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 시험만 생각하는 거죠. 매번 시험범위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이 아이들이 과연 습관이 들어있을까? 습관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 과목수하고 중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 과목수가 거의 2배 이상은 올라가잖아요. 쉽게 공부했다가 어려워지고 과목도 많아지는데 이거를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성적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하는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핵심적으로 이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대로만 공부 방법, 습관을 들여줬어도 이 아이는 중학교 때 무너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요약정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요약정리 능력 자체가 메타인지가 향상되는 능력이거든요. 요약정리를 해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요약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어머님들하고 같이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고 난 뒤에 제목부터 목차 하나하나씩의 간단한 요약 정리 정도 그냥 해주시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기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매번 이 두꺼운 책들을 읽으면서 다 요약 정리하기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습관을 들이려면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처음부터 하다가 좀 잘한다 싶으면은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도 고민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요약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안 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힘써주시면 돼요. 부모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보면 거의 다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그 질문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조금 아이를 끌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야?
또 다른 친구들은 누가 있어?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서는 약간 육하원칙에 좀 입각하시면 돼요. 누가 그랬을까? 언제 그랬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이렇게 그냥 육하원칙만 어머니께서 자꾸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아이들이 끌어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니? 그 상황 주인공이 됐을 때 여기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물어봐 주시면 그게 바로 다 하나로 모여서 요약정리가 되는 거죠. 요약정리 그리고 자신의 생각 그러면 하나의 요약정리로 끌어낼 수 있어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대부분 역사, 세계사, 그다음에 과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목차를 좀 보시면 돼요. 목차를 보시면 이 목차를 보고 어떤 내용이 있겠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차에 대한 내용을 좀 써볼래? 이렇게 쉽게 가시고요. 부모님들이 다 읽고 질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면 학습 목표가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습 목표가 거의 3개에서 5개 정도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해줘도 이게 요약 정리가 되는 거죠. 한국사나 역사, 세계사 이런 부분들은 요약 정리가 되게 쉬운 게 인물, 사건, 배경 형식으로 나와요. 이런 형식들만 잘 알아두시면 부모님들이 요약 정리를 잘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어려운 단어들을 아이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면 어려운 단어들을 진짜 너무 몰라서 수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단어를 모르는 것 같다 하면 단어 정리집을 좀 만들어주세요. 노트로. 근데 이때 바로 사전 찾기를 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저는 예측 단어를 이렇게 써보라고 해요. 왜냐면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전을 보지 않아도. 두 번째는 찾아보는 거죠. 내가 예측한 단어와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맞았는지 찾아보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베스트. 그런데 좀 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유사어와 반의어까지 조금 적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고 아이를 교육한 게 다 처음이잖아요. 거의 자녀분이 1명에서 2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법이 맞을까라는 확신이 조금 없으신 부모님들이 많아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하시다가도 주변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져. 늦어지면 어떨까? 다른 애들 다 선행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어머님들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 제대로 된 공부법을 부모님들께서 먼저 배우셔서 부모님의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끌려올 수 있어요. 강제가 아니라 확고한 교육 철학으로 우리 아이를 끌어주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음 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옆집 누구가 무슨 학원을 다니더라, 어떤 선행을 하더라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누가? 우리 부모님부터가요. 지금 초등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 역량에 집중해 주셔라 이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근본 역량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배우려는 자세를 키워주시는 것. 두 번째는 이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을 읽고 요약 정리를 하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초등학교 때 탄탄하게 갈 수 있고 또 중고등학교 때 성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까지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